네, 후디니에서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커브를 만드는 커브가 사실 어떤 게 베이직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커브를 어떻게 그려라라는 거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커브를 많이 그릴 거예요. 그래서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뷰포트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탭 키를 딱 누르고 뷰포트에서 CUR 커브를 이렇게 딱 클릭하고 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그려도 되죠. 그리고 커브 타입이 넙스 타입으로 할 수도 있고 폴리곤 할 수도 있고 베지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소드가 CB가 있고 브리포인트가 있고 뭐 프리핸드가 있는데 그 CB를 컨트롤 버텍스라는 거를 가장 많이 쓰죠. 이게 보면 헐이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헐이라고 그러잖아요. 헐이 있고 메인 커브는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아니다. 딜리 키를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를 지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딜레이트, 이렇게 딜레이트. 그리고 커브가 다 그려지면 엔터 키를 누르면 되고. 그리고 현재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중간에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브젝트 레벨에 커브 오브젝트라는 게 생겨요. 뷰포트에서 그리면. 그리고 커브 오브젝트를 엔터를 클릭하면 커브 1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탭 키를 에디트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볼게요. 에딧 노드를 붙이면 에딧 노드를 붙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이게 에딧 노드는 이게 안 나타나죠. 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컨버트로 해서 넙스니까 이렇게 넙스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딧 노드를 눌러서 이렇게 S 키를 누르고 E 키를 누르고 딱 누르면 엔터를 SE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에딧 노드가 발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커브는 이제 어떻게 컨트롤 하냐면 커브는 커브 노드에 가서 이렇게 항상 컨트롤 해주면 돼요. 이게 컨트롤 버텍스거든요. 이게 포인트하고 틀린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는 이 포인트를 의미하잖아요. 이거는 이 포인트를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CB는 컨트롤 버텍스라는 거는 이렇게 레퍼런스 가이드 역할을 해요. 실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커브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커브 노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고 선택하고 화면에다 이렇게 드로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드는 항상 뭐 바꿀 수가 있고요. 레저나 럽스 그리고 이거랑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죠. 이것도 뭐 항상 원본으로 가면 이렇게 네이티브 코드 자체를 네이티브 커브 자체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뭐 웩스나 마야나 뭐 그런 툴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도 모델링은 마야에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야나 맥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펙트 과정, 그러니까 푸디니로 이펙트를 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모델링이나 기존에 있는 애니메이션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른 모델링 데이터를 가져와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통 이거는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탭키를 누르고 커브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이 커브를 이용해서 스윕을 한번 해볼게요. 섹션 이렇게 스윕 됐잖아요.
트랜스폼을 하면 이렇게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X축으로 90도 돌리고 이걸로 90도로만 돌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탭 스킨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커브에다가 리샘플 하면 뭐 이런 면이 생기겠죠. 리샘플이 너무 과하다. 이런 식의 커브가 만들어지겠죠. 이 동영상을 이걸 연습을 이게 기본적인 메인 동영상에서 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해야 될 것들인데 리샘플을 보면 리샘플을 딱 그렇게 클릭해서 보면 넙스 커브를 샘플링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넙스 커브인데 이걸 폴리곤으로 바꿔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브라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브를 쓰면 이 커브 자체의 길이를 이렇게 길이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리샘플을 중간에 연결해서 리샘플 중간에 카브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리샘플의 어떤 랭스 값이 0. 맥시멈 세그먼트 랭스를 0.5로 하면 이 카브 길이가 바꿔지는 거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간격을 유지해요. 하지만 맥시멈 세그먼트를 켜주고 세그먼트 단위로 하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4개 하나 둘 셋 넷 4개가 생기고 5, 6, 7개로 이렇게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맥시멈 세그먼트 랭스를 꺼버리면 항상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간격이 구분이 되죠. 리샘플을 사용해서 이렇게 스킨을 하게 되면 이제 리샘플에서 컨트롤이 이렇게 가능이 되는 거예요. 섹션을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시저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프로시저 모델링 자체만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델 애니메이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컨버트부터 시작해서 에디트, 스윕 노드, 스킨 노드, 카브, 리샘플까지 알아봤는데 여기 보면 스킨을 보면 이제 간단하게 뭐 컨버트된 넙스 커브들, 폴리건 커브도 상관없어요. 폴리건 커브들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스킨을 해줘요.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거 할 수 있고 대신 포인트 개수를 보면 다 붙어서 나오죠. 이렇게 포인트가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포인트가 끌어서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뭐 이런 기능들도 있네요. 아주 재밌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번 강좌에 쓰인 노드들의 어떤 걸 알아봤어요. 여기다가 뭐 좀 더 피크라는 기능을 보면 피크는 노멀 방향으로 포인트를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피크가 쓰냐면 어떨 때 쓸까? 서클을 만들고 툴 타입을 폴리곤으로 만들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포인트 노드를 연결하고 add 노멀을 하면 노멀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피크를 넣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머지를 연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인트에서 노멀 자체를 딜레이트 해주고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노멀 방향에 따라서 이게 되니까 G축으로 약간 돌리면 뭐 이런 식의 노멀이 생기겠죠. 픽 자체가 노멀 방향으로 오브젝트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스캐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생겨요. 오브젝트 복제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포인트만을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포인트 자체 내에서 이게 되려나? 수입이? NX Y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네요. 노멀 방향으로 곱하기 달러 NX NX가 0이네요. 현재 NX 값이 0이니까 안 되겠네요.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픽을 해서 옮기고 머지를 시켜서 스캔을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번 강좌에 쓰였던 노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가 5주차 강의를 하면서 만들어낼 모델이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데 간단하게 보이는 모델링이지만 좀 프로시저럴한 방식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커브를, 원래 오브젝트 커브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 전체의 모델링 자체가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어떤 그 형태 모든 게 다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 도로나 아니면 이 산, 이 모든 게 이 원본 오리지널 커브를 이렇게 시작한 프로토타입의 어떤 커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모델링의 특징이에요. 이 모델링의 특징이고 이 기능이 이제 프로시저럴한 모델링의 어떤 특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아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모델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탭키를 눌러서, 아니다,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해야죠. 그래서 파일에서 Save As를 하는데 파일을 저장하기보다는 이 프로젝트의 어떤 환경 설정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디트에서 Alias and Variables에서 Alias and Variables를 선택하면 이 다이얼로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Alt A를 눌러줘요. Alt A, 이렇게 Alt A를 눌러주면 Alias하고 Variables Expression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먼저 Variables에 보면 Job 디렉토리를, 후디니 기본은 디폴트는 이거거든요. Job 디렉토리를 뭘로 만드냐면 자기 자신의 디렉토리를 만드세요. 이게 저는 Job 디렉토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Job 디렉토리가 이렇게 결정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보이는 이제 힙하고 힙 네임은 디폴트거든요. 디폴트니까 뭐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닫고 파일 세이브 as를 하고 job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요. job. 이게 생겼죠. job으로 하면 이 디렉토리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저장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new folder를 해서 원하는 파일을 만들어요. 저같이 힙 디렉토리를 만들었죠. 힙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세요. 저는 v2로 저장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쓰고 procedure modeling v2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데스크탑을 정리정을 할게요. 그래서 모든 펜을 닫아주고 이렇게 크기를 좀 키우고 앞에 토바도 어떤 플레이바도 약간 타임바도 닫아주고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네트워크 에디터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탭 키를 눌러서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를 제가 한번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로드 섹션 로드라고 만들고 디폴트는 뭐 이런 식의 네트워크일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리스트 뷰로 이렇게 보게 해주고 이 앞전에 설명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디스플레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에 대한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콘을 이렇게 대보면 나타나진 않는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로드를 만들고 그러면 엔터를 클릭해 가지고 엔터를 클릭해서 디폴트 지오메트리는 지워줄게요. 그런 다음에 컨스트럭션 뷰를 켜준 다음에 자, 컨스트럭션 뷰의 역할이 뭐냐면 어떤 그리드 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기본적인 그리드 락 기본적인 그리드 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기본적인 커브를 그릴 거예요. 커브를 하나 만들 텐데 탭 키를 눌러서 뷰포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탭 키를 눌러서 CUR을 치면 커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브를 딱 클릭하고 찍어요. 이렇게 둘, 셋, 넷, 5개 정도. 그런 다음에 넙스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정도 길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헐스라고 되어 있거든. 프리미티브 헐. 보통 보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CB거든요. 컨트롤 버텍스라고 보통 버텍스라고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버텍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런 넙스일 경우에는 이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돼요. 이 포인트는 실제 렌더링 할 때 나오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커브를 그리는데 어떤 컨트롤 버텍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CB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어떤 레퍼런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뷰포트에서 커브를 그리면 이렇게 새로운 노드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로드 오브젝트로 들어가서 탭 키를 눌러서 CUR 커브를 하나 만들어요. 노드를 이름을 로드 커브라고 이름을 짓고 이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클릭해요. 그런 다음에 뷰 프로젝터에서 다시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다가 왜 안 그려지지? 자, 다시 한번 커브를 선택해서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엔터를 클릭하고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 다음에
노드도 모드 자체를 넙스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Escape 누르면 완전한 커브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커브를 만들어서 이 커브를 뭐에다 쓸 거냐면, 이거는 넙스 커브거든요.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든 건데, 넙스 커브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리샘플을 만들 거예요. 그 전에 서클을 하나 만들어 봐요. 서클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인 서클을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런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스윕이라는 거를 노드를 만들어 봐요. 뭐 리발브 뭐 비슷한 건데, 스윕이라는 노드를 이렇게 꺼내 놓으면 자, 여기서 P키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파라미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이 스윕 노드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이 입력 노드를 클릭하면 크로스 섹션이라고 나오고 백본이라고 나오고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 서클을 여기 크로스 섹션, 그리고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단면 크로스 섹션을 넣고 원본 지오메트리를 로드 커브를 이 백본에다가 연결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윕을 해줘요. 그러면 이 로드 커브에 이렇게 카피가 되죠. 근데 커브 자체에 샘플이 너무 적잖아요. 이게 이렇게 딱 판단해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포인트에 하나하나마다 이 컨트롤 CB마다 그 원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스윕은 포인트마다 카피가 되니까, 이 포인트는 여기, 이 포인트는 여기, 번호를 보면 0번 포인트는 여기, 1번 포인트는 여기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넙스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되는데, 여기다가 리샘플이라는 거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리샘플이라는 걸 넣으면 이 포인트에 무수하게 많은 포인트들이 만들어져요. 무수하게 많은 포인트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한번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이 length 값을 0.01로 한번 해보세요. length 값을 한번, 현재 223개 포인트가 있죠. length 값을 한 0.5로 0.5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줄어들었죠. 이렇게 45개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45개 포인트로 일단은 해주고 스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리즈너블한 그런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여기다가 뭐 단면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파일을 해서 제가 올려두른 파일을 로드 섹션이란 비주얼을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damn it.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우디니를 하나 더 열어볼게요. 이번 모델링에서는 섹션을 모델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델링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섹션 같은 거는 모델링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커브 오브젝트는 직접 해볼게요. 이 모델링은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섹션 모델링은 트랜스폼 이렇게 쭉
해서 하고 이거를 BGO에다가 로드 섹션 세이브 해주고 이거를 다시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거는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해놔야 됐었는데 가이드 섹션 두 개는 가이드 섹션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가드 섹션 가드 섹션 이렇게 되면 가드 그러면 이거를 해서 이 파일을 이제 불러볼게요. 로드 섹션 불러와서 로드를 하면 이제 로드가 나오겠죠. 간단한 커브예요. 간단한 커브인데 여기서 이제 빗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 배수구로 통해서 배수구가 있고 이제 도로가 이런 식으로 있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프론트 카메라에서 보면 프론트 카메라예요. 프론트 카메라에서 모델링을 하세요.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빗물이 고인 데가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 다시 포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노면이 있고 노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갓길이 있고 다음에 언덕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로드 섹션 in 이렇게 이름을 지우고 방금 전에 테스트에서 봤던 테스트를 했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랑 테스트했던 이 서클 대신에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이거 그러면 이런 식의 도로가 만들어지죠.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게 별로 안 좋거든요. 오리진 놈이라는 한 거 있었죠. 이 오리진 놈 없애주세요. 이 빨간 거 오리진 놈 없애주고 이게 나오면 자 그러면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서클도 지워주고 로드 인 리샘플에서 이제 수입을 이제 템플릿 플래그를 넣고 리샘플에서 수치를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4 3 2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간격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섹션이 이렇게 보여요. 훨씬 더 부드럽죠. 그러면 여기다가 탭키를 눌러서 스킨을 해줘요. 스킨. 와, 바로 도로가 만들어지죠.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자 이 도로를 탑뷰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도로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도로 말하자면 이 기본 로드 커브를 이렇게 바꿔주면 언제든지 이 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재밌죠? 이거를 항상 이 기조를 유지하는 게 프로시저리즘의 기본이거든요. 이 기조 자체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계속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일단은 됐으니까 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른쪽에 산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에 언덕을. 그러면 스킨을 하고 어떤 기능을 쓰면 되냐면 일단은 이 모델을 컨버팅을 해볼게요. 컨버팅해서 넙스로 바꿔볼게요.
convert to nubs surface. no nubs surface 바꿨죠. 이렇게 약간 커브가 약간 좀 디테일하지가 않죠. 리샘플에서 약간 좀 더 정교하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로드 오더도 3으로 약간 더 오더를 좀 바꿔주면 폴리곤이 정교해지거든요. 3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좀 더 곡선이 좀 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넙스로 컨버트를 한 다음에 to nubs BS to 넙스로 바꾸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카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카브라는 모델을 넣고 이렇게 단면을 자를 수가 있네요. 디렉션을 V로 해주세요. First V, Second V도 할 수 있는데 V로 해주고 Extract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커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UV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걸 한번 보면 컷을 보면 현재 UV가 컨트롤 이렇게 되거든요. 디비전 카브에서 이거는 UV 잘라주는 거예요. UV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익스트랙트를 하게 되면 커브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는 이거 커브를 하나 잘라낼게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넙스 커브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딱 해보면 이제 이 면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선택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이 됐고 그런 다음에는 자 볼게요. 이거를 선택해서 카브를 해서 선택을 했고 이걸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탭키를 눌러서 하나를 카피를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커브 자체가 너무 이렇게 굴곡이 많아서 이걸 약간 줄여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 일단 카브를 했으면 이 커브가 생성이 됐는데 이거를 탭키를 눌러서 포인트를 하나 생성할게요. 포인트를 생성해서 이 포인트를 보시면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노멀을 만들어 볼게요. 노멀 디렉션. 이렇게 포인트를 선택하고 add 노멀을 해줘요. 여기다가 add 노멀이라고 만들고, 그럼 add 노멀을 해서 디폴트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지우세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딜레이 채널, 그런 다음에 1을 클릭해줘요. 1 그리고 Y쪽으로 1 이쪽으로 언덕 방향으로 노멀을 정렬시켜요. 이렇게 1쪽으로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대충 결정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언덕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1 해주고 0.5 해주고
0.5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픽이라는 거를 연결하세요. 그러면 이걸 원본이라고 하고 픽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다시 픽이라고 하면 픽을 쓰면 이렇게 업셋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모델 자체를 에드노멀에서 이제 이 두 개를 약간 볼게요. 픽에서 이렇게 업셋을 시켰고 에드노멀하고 이렇게 있죠. Shift 키를 눌러서 스킨 데이터라고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업셋이 됐죠. 업셋 됐으니까 뭐 이거를 1 정도로만 하고 여기다가 에드노멀을 이렇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뭐 대충 이런 식의 모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탭키를 눌러서 머지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이 커브가 두 개가 연결이 됐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스킨을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됐잖아요. 이거 없애주고 그럼 이런 면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탭키를 눌러서 컨버트를 다시 해줘요. 폴리곤으로 컨버팅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V쪽 레벨 오브 디테일에서 V 값을 한 5로 만들어줘요. 이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뭘 만드냐면 마운틴이라는 디포메이션 툴이 있거든요. 이거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전체 오브젝트가 이렇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이 도로학과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선택을 한번 만나는 곳 빼고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어 볼게요. 그룹에서 그룹 지오메트리 그룹을 하나 연결시키고 엔터티를 포인트로 바꿔줘요. 포인트로 바꿔준 다음에 포인트로 바꾸고 그룹을 선택해야 되는데 디폴트는 전체 다의 그룹이죠. 그러니까 이 그룹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첫 번째 라인만 선택하면 되는데 첫 번째 라인만 선택하면 되는데 픽스 라고 그룹을 줬고 그룹 바이 패턴 그룹 바이 패턴을 하면 뭐 0부터 뭐 100개까지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0부터 100개까지 100개면 이렇게 되겠고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몇 개냐면 현재 포인트가 1768개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리미티브가 있고 이거의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이 포인트의 열의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여기에 보이는 포인트의 넘버를 알면 되거든요. 223개잖아요. 왜냐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게 카피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23개 223개 하니까 3개가 더 남네요. 0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22를 빼고 거기다가 리샘플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맥시멈 세그먼트로 한번 해볼게요. 200개 200개만큼 세그먼트가 만들어져라. 그럼 201개죠. 그럼 여기도 그룹에다가도 200개 그걸 하면 이렇게 되는데 200개가 아니라 200이니까 여기도 여기가 200이니까 199개 201 그래서 202 세그먼트보다 항상 2가 더 많다고 항상 기억해주고 그러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잖아요. 이 그룹은 이제 디폼 그룹 GROUP 디폼 그룹이라고 만들어주고 대신 내가 선택한 건 이건데 에딧에서 보면 convert delete combine에서 보면 컴바인에서 이제 내가 픽스 그룹이라 만들었잖아. 픽스 그룹이 아닌 애들은 디폼이라는 이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픽스가 아닌 애들은 디폼. 그래서 보면 이게 선택이 됐죠. 이렇게 디폼 그룹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에서 보면 픽스 그룹이 201개, 디폼 그룹이 1608개라고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는데 마운틴에서 그룹 자체를 디폼 그룹으로 해주면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룹을 바이패스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폼을 없애고 만들고 하는 게 무슨 차이가 확실히 나죠, 디폼하고. 자, 그러면 넘버 오브 스레드를 항상 1/thread로 해주시고요. 백스니까 멀티 스레드 지원하니까 마운틴에서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좀 형태를 러프니스나 뭐 하이트 뭐 컬러 포인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아래 위가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제 라이트 섹션이잖아요. 위쪽이잖아요. 그럼 아래쪽은 어떻게 하냐면 아래쪽도 그냥 똑같이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B 해주고 대신 틀린 게 뭐예요? 카브였죠. 여기 보면 이 카브가 틀렸으니까 뭐 이렇게 0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노멀이 약간 반대였죠. 이거는 모든 걸 다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거 -1 -1 이렇게 해주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디폼에서 이렇게 좀 랜덤하게 해주고 여기는 좀 랜덤하게 그리고 위쪽은 좀 더 부드럽게. 자, 그런 다음에 B키를 눌러서 탭키 롤지를 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두 개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여기까지는 같아야 되죠. 같아도 되고 스킨 얘는 이제 이 스킨 하고 난 오브젝트가 파이널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연결을 하면 이런 형태의 지형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꺼주고
블랙으로 나오네요. 노말이 아마 반대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트랜스폼 같은 걸 연결해서 이렇게 노말을 항상 재계산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드레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드레일을 만드는데 일단은 뭐부터 만들어 볼까? 방금 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이게 있고, 가드레일을 만들 때는 가드레일의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컨트롤 C 해서 이 카브 툴을 컨트롤 C 해서 B를 누르고 위치를 선정해요. 이렇게 이쯤에 생기겠죠? 이쪽에서 올리면 이쪽에 포인트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기면 여기다가 또 리샘플을 해요. 탭키를 눌러서 리샘플을 하고 레퍼런스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너무 간격이 그거 하죠. 근데 이것도 맥시멈 세그먼트로 할게요. 100개, 30개 맥시멈 세그먼트인데 자, 이렇게 맥시멈 세그먼트 랭스는 꺼주시고 세그먼트를 난 한 30개 정도 만들겠다. 그럼 30개 30개 정도 만들어주고 리샘플을 딱 해주고, 그러면 여기다가 탭키를 눌러서 스피어를 이렇게 해볼게요. 카피를 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스피어들이 너무 크니까 줄여주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스피어 대신 튜브를 이렇게 만들게요. TUBE 튜브를 만들고 튜브 라디어스를 튜브 하이트를 0.1로 해주시고 라디어스를 0.075 정도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0.075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걸 대신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0.075 이렇게. 그런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트랜스폼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것을 튜브는 이제 축 자체를 폴리곤으로 해주시고 트랜스폼 이거를 피벗을 마이너스 0.1 주시고 카피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 여기서 애드를 눌러서 슬라이드 포인트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카피가 되는데, 다시 애드 말고 트랜스폼,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거든요. X, Y, G 보시죠. 이제 G로 하면 이게 생기죠. 위로 섰죠. 그러면 얘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된 걸 알 수 있어요. 이 튜브의 깊이가 0.1이니까 이 피벗을 0.1이니까 0.05 만큼 피벗 트랜스폼에서 카피하고 리샘플 해주고
이거니까 변함이 없구나. 자, 이렇게 해서 피벗을 바꿔도 변함이 없고, 그러면 레퍼런스를 여기서 애들을 눌러서 트랜스폼해서 y.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펑션 딜릿을 해주고, 여기서 지구를 지루하고, 이 높이만큼 여기서 트랜스폼해서 트랜스레이트 0.1이었죠. 0.1이었는데 나누기 2. 말하자면 이 튜브의 높이만큼 나누기를 한 거죠. 이거를 프로시저로 연결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카피 파라미터를 해줘요. 카피 파라미터. 그런 다음에 여기 트랜스폼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Faced Copied Relative Reference라고 있거든요. 여기 클릭해요. 그러면 튜브 1에 하이트라고 익스프레션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나누기 해주면 항상 여기 보이는 같이 튜브가 커지더라도 항상 그 위치예요. 0. 그러면 얘하고 얘는 항상 이 원본의 위에 원본 커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위에 위치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됐고, 그러면 가드를 또 하나 그건 뭐냐, 또 이제 가드를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탭 커브 다 있는데 탭 트랜스폼. 트랜스폼이라기보다는 여기도 단면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아까 파일에서 가드 섹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하나 불러요. 가드 섹션은 이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뭐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도 돼요.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스윕을 해서 이렇게 되고, 아까 만들었던 커브 있죠. 이렇게 보면 이 커브 위에 약간 있어야겠죠. 이게 커브인데 아까 이 카브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어요. 카브를 그대로 썼던 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이거보다 약간 앞쪽에 있어야겠죠. 이게 8, 이게 9, 5 이런 식으로 약간 옵셋이 되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값은 똑같아야겠죠. 디샘플이 이 값하고 이 값은 같아야 돼요. 왜냐면 같은 개수여야 되니까 30개. 대신 이거는 이건 약간 좀 달라야겠죠.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일단 이것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스윕을 해볼게요. 이렇게 스윕을 해서 자, 그러면 이거를 태클을 눌러서 스킨을 해줘요. 스킨을 이제 또 해주면 이게 생기죠. 그런 다음에 탭 머지를 해주면 이게 생깁니다. 근데 좀 반대 생겼죠. 이제 여기를 어드저스를 좀 해줘야 돼요. 트랜스폼에서 이거를 나누기 2를 하지 않고 나누기 3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럼 나누기 1.5를 하면 뭐가 될까요? 더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나누기 1.1을 한 다음에 더 올라가죠. 이 정도로 해놓고, 이게 약간 반대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폼을 해서 리버스를 해볼게요. 스케일을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까요? 스케일을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반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생겼어요. 여기서 같은 개수가 돼야 되는 건, 세그먼트 개수는 아까 같았어야 됐죠. 얘랑 세그먼트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뭐지? 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를 또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런 식의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아이고 제가 지금 반대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거 반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바이패스 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돼 있죠. 그리고 이 리샘플 카브에서 이 위치를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밀어주면 되고, 트랜스폼에서 그것도 약간 3 정도로 해서 더 내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멋있는 가드레일이 생기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파인 튜닝을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이게 이 커브에 종속돼 가지고 움직이지는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커브들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도 뭐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쁘게 되죠. 자, 이 경우에 어떨까요? 이 도로 길이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카브를 넣어서 중간에 카브를 이렇게 끼우면 이런 식으로 도로 길이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도로 길이를 바꿔도 얘가 유지가 되나요? 도로 길이를 바꾸면 이게 틀려지죠. 이게 지금 간격은 항상 같아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30개로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아까 30개로 고정을 시켰는데, 얘를 맥시멈 세그먼트를 하지 말고 맥시멈 세그먼트 위스트로 해볼게요. 0.5로. 그리고 또 맥시멈 세그먼트 위스트로 해주면 균등하게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균등한 간격에. 근데 지금 이게 에러가 나네요. 이렇게 프로시저에서 저게 에러가 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게 바뀌는가 볼게요. 카브는 그대로고, 리샘플도 그대로고, 트랜스폼 하니까 카브하고 이게 자, 여기다가 애들을 집어넣어서 애드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약간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페에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노말이 있는데,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add 노말에서 딜레이트 해주고 1 기준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노말을 이렇게. 그러면 노말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서 노말을 해주고, 이것도 에러가 있을까요? 얘는 뭐 별 문제가 없네요. 에러가 없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자,
화면에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무슨 에러가 생길까요? 뭐 그다지 에러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면 카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길이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뭐 여기 토폴로지 바뀌는 거는 뭐 애교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카브의 포인트 개수 158개. 카브로 계속 바뀌면 포인트 개수가 바뀌잖아요. 아까 개수가 203개였죠. 그렇게 되면 아까 픽스 그룹 정할 때 패턴 자체가 틀리잖아요. 이 그룹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카브를 바꾸면 이 그룹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건 프로시저럴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디폼 그룹에서 이 패턴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패턴을 뭘로 하냐면 그룹 바이 익스프레션으로 할게요. PT가 100보다 작은 애, 그러면 100보다 작은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위에 이게 포인트의 개수에 정해져 있으니까 리샘플이라고 하지 말고 리샘플이라고 할게요. 리샘플 RESAMPLE 1 이걸 기억한 다음에 디폼 그룹에서 endpoint라는 펑션을 써볼게요. endpoint 경로는 이걸로 쓰고 RE 리샘플 1의 개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게 되려나? 에러 나네요. 자, 그러면 endpoint를 해주고 말하자면 PT가 endpoint의 그러니까 말하면 number of point거든요. endpoint. 여기서 보면 alt 이렇게 하면 alt 슬래시 하면 alt 여기 보면 이게 있죠. split pen top and bottom 하면 이게 나오고 여기다 텍스트 포트를 열어서 exhelp endpoint number of point거든요. 몇 개의 포인트. 그래서 string surface 노드를 딱 해주면 리샘플이라는 거를 노드를 넣어주면 이 값이 출력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카피를 해서 하면 endpoint echo n 이렇게 하면 이게 절대 값이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change 그룹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203이 나오죠. change 그룹에 이 경로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경로랑 대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동을 해요. 이게 지금 현재 경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에코를 하면 이게 되고 마이너스 1. 되네요? 마이너스 2. 그러면 endpoint하고 마이너스 2. 여기다가 그냥 입력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2 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입력이 됐네요. 그러면 endpoint n그룹 expression을 그대로 카피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디폼 그룹 여기도 그룹 바이 expression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그럼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delete deform 그룹을 딱 선택해서 카브에서 이렇게 줄이 5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203 세그먼트를 200개로 고정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세그먼트는 바뀌게 해야죠. 그래서 223개가 되게 고정해버리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그룹 디폼 그룹을 보면 여기서 리샘플에 223개 223개고 디폼 그룹에서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똑같이 그룹이 이렇게 생성이 되네요. 그러면 위에서 뭐가 바뀌었다는 건데, 이건 아니고 스킨일까? 스킨도 아니고 토폴로지의 포인트가 바뀐 것일까요? 이것도 아니고 이거일까요? 여기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 자 그러면 스킨 300. 자 탭키를 눌러서 카브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카브를 연결해서 V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익스트랙트를 했을 때 포인트 개수 193개가 나오고, 최초 우리가 만들었던 거는 223개네요. 이런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러면 수입을 하면 다시 스킨 카브 에드 노멀 스킨 이렇게 하고 컨버트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가져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카브를 해서 카브를 한 포인트에 이걸 가져오면 되겠죠. 카브 6 그러면 CAR V6. 자 일단은 그 섹션의 포인트의 개수는 알았으니까 그 섹션의 포인트 개수를 적용해 가지고 그룹을 해주고 해줬고, 그러면 이게 필요 없겠죠. 그룹이니까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카피를 하고 컨트롤 C 하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여기도 뭐 첫 번째 열만 선택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적용하면 첫 번째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도 그리고 이 길이가 바뀌어도 항상 유지가 되죠.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이 상태에서 하는데 좀 줄어드니까 댄스가 바뀌죠. 이 댄스가 바뀌는 거는 좀 더 컨트롤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제가 숙제를 하나 낼게요. 숙제를 하나 내는데 이거를 똑같이 한번 이 전 과정에서 만들었던 그 OTL 만들었었잖아요. Shift C 해가지고 패키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 여기에 몇 개 컨트롤 포인트가 보이죠?
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샘플 여러 가지 컨트롤 포인트가 보이는데 그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에 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숙제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더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그거를 만들어서 스크린샷하고 이렇게 그걸 해주세요. 그리고 숙제 올리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숙제를 올릴 때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서 숙제가 있잖아요. 후디니 101이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 보면 드랍박스라고 있거든요. 드랍박스에서 드랍박스 선택한 다음에 이 플러스 키를 누르면 키를 누르고 남지연 선생님한테 5주차 과제 하고 파일을 올리고요. 뭐 이렇게 이름 5주차 과제 모델링입니다. 질문도 올릴 수 5주차 과제입니다. 코멘트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모델링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파일 타입을 이게 안 되네요. 그러면 파일 타입은 제가 해주면 되는 거고 플러스에서 이렇게 후디니 힙 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피지오가 안 되면 힙 파일을 과제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찍고 5주차 과제 그리고 후디니 파일을 선택하고 세이브를 하면 자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숙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숙제를 올리면 다른 학생들은 못 보거든요. 자기 자신하고 선생님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5주차의 메인 강의를 마치고 사이드 강의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추가되는 강의들은 여기 들어가는 자세한 기능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긴 강의일 수도 있는데 천천히 여러 번 따라하면 될 거고 제가 후디니 힙 파일을 드릴게요. 그러면 딱 보고 참고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상으로 5주차 메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